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다양한 사람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주위를 보면 강한 사람이 있고요, 약한 사람이 있죠. 명리학적으로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에 따라 성격과 기질이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가 왕상휴수사 이론이 있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23.5도 기울어서 공전하죠. 그 과정에 자전도 하고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죠. 다시 말해서 오행의 세력의 변화 과정을 추론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게 왕상휴수사 이론입니다. 명리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죠. 또 하나가 있는데 12운성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주의 개체가 12지지라는 공간을 순환하면서 생로병사를 겪는 원리를 규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세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해 주는 게 12운성 이론입니다. 세 번째가 십성이 있죠. 다시 말해서 사주팔자에서 인수나 비겁이 많이 분포되어 있다면 신강한 사주가 돼버립니다. 반대로 식상이나 재성, 관성이 사주팔자에 많이 있다면 반드시 신약하게 되죠. 그래서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를 구분하는 방법은 십성으로 볼 수도 있고요, 12운성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요, 왕상휴수사 이론을 적용해서 보면 정확하니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한 사주를 판단할 때 식상이 세력이 강해서 신약하느냐, 재성이 사주팔자에서 많아서 신약하게 됐느냐, 관성이 사주팔자에 많이 분포되어 신약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형태의 작용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식상으로 신약한 사주는 첫째가 여명에서는 자식이죠. 그런데 식상이 과도하게 일간의 기운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설기를 당하기 때문에 자식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살아가면서 또 성장하면서 기운을 빼가기 때문에 뒷바라지 하다가 허송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유심히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식상은 관성을 극을 합니다. 여명에서는 관성이 남편이 되죠. 남자를 그대로 두들겨 패기 때문에, 파괴시키고 옥죄기 때문에 결혼하고 나면 대화가 단절된 사람이 많고요. 또 쇼윈도 부부도 많고요. 각방을 쓴 사람도 많고 이혼을 많이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볼 때 빈도수가 굉장히 높죠. 남명에서는 관성이 자식이죠. 자식을 그대로 극으로 옥죄기 때문에 자식이 성공하는데 재앙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본인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도 합니다. 남녀공이 관성은 직장이죠. 식상이 태가한 사주들이 관성을 그대로 극으로 두들겨 패고 파괴시키기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설령 직장에 취업이 된다 해도 동료들보다 승진 속도나 성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적응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고요. 만약에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면 가장 1순위 타겟이 되는 게 식상이 태가에서 관성을 무력화시키는 사주 구조입니다. 그래서 식상이 많아서 관성을 힘들게 하는 사주 팔자라면 자기 자신을 한 번쯤 되돌아보고요.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또 재성이 사주 팔자의 태가에서 신약한 사주가 돼버리면 재다 신약 사주가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따르냐면 돈이나 여자로 인해서, 도박이나 유흥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재다 신약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인생을 한 방에 역전시키려다가 폐가 망신한 사람도 많고요. 또 롤러코스터도 많이 탑니다. 굴곡진 삶을 살 수 있다는 암시를 가지고 있는 게 재다 신약 사주죠. 특히 남명에서는 여자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또 처독도 약하고요. 신기하게도 2% 부족한 사람한테 재다 신약 사주들이 매력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했다, 또 재혼했다, 또 주위를 보면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성분들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또 맺고 끊임이 안 되기 때문에 바람을 피우더라도 죄책감도 없고요. 부부간에 갈등도 많이 겪고요. 부인 속을 엄청나게 썩이는 사람 중에 한 부류가 재다 신약 사주들이죠. 여기에 더해서 인수를 그대로 극을 하기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오로지 가치관의 중심이 돈에다 놓기 때문에 인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요. 재다 신약 사주들이 어릴 때 학문과 인연이 약하기 때문에 엄마 속을 많이도 썩히죠. 만약에 재다 신약 사주가 된다면 자기 자신을 알고요. 분수를 알고 자산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요.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관성이 사주 팔자에 많아서 신약한 사주가 되면 관성은 일간을 그대로 극을 하기 때문에 첫째가 건강에 문제가 옵니다. 만약에 관살이 혼잡돼 있다면, 여성이라면 남자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결혼을 했다, 이혼을 했다, 또 재혼을 했다, 이렇게 되고요. 설령 남자를 만나더라도 내 삶에서 2% 부족한 사람을 만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아무 남자에게 매력을 느낀다면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무능한 사람이나 아니면 사기꾼들한테 휩싸일 수가 있습니다. 또 관성이 태가하면 이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직장 저 직장 옮겨 다녀야 되고요. 재성을 설계하기 때문에 관성이 노력한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받는 급여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작고요. 또 관성이 태가하다면 살아가면서 여명에서는 남자를 특히나 조심해야 되죠. 남녀공이 관청일에 쉽게 엮일 수도 있고요. 소송에 휩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끌려다닐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게 관성이 태가해서 신약한 사주들입니다. 신강한 사주와 신약한 사주로 볼 때 신강한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고집이 세고요. 독립심, 자립심이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죠. 남의 말을 잘 듣지도 않고요. 똑부러진 성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들이 행동지향적인 기질을 드러내고요. 신약한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우유부단하고요. 또 독립심, 자립심도 없고요. 추진력도 약하죠.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이 늦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많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두뇌 지향적인 기질을 드러내죠. 그런데 신강한 사주냐 신약한 사주냐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면 안 되죠. 신약한 사주도 장점이 많은데 보면은 기가 약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차분하죠. 어떤 일을 구상할 때도 많은 생각을 하고요. 계획성 있게 추진을 합니다. 기분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하든가 그러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위험 요인이 현저히 줄겠죠. 그런데 적극성이 부족해도 재치와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 판단 능력은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하고요. 또 새로운 분야에 쉽게 접근을 하려고 안 하죠. 두렵기 때문에, 도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누구하고 다툼이 있다면 문제 해결에서도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끌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류에 편성해서 생명력이 신강한 사주보다 오히려 깁니다. 현실 적응 능력도 뛰어나고요. 쉽게 말하면 신강한 사주는 투사형이라면 신약한 사주는 참모형들이 굉장히 많죠. 또 장점이 있다면 사람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상대에게 맞게 행동을 많이 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잘 하지도 않고요. 자기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 하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장점도 있죠. 투자를 해도 무리하게 하지도 않고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스타일이 신약한 사주들이죠. 치밀하게 계산하고 행동하는 부류들이 일반적으로 신약한 사주들입니다. 그런데 단점이 현저하게 있는 게 또 신약한 사주들이죠. 대체적으로 보면 독립심도 부족하고요. 자립심도 부족하고 승부근성도 부족하죠. 또 의지가 약해서 밀어붙인 힘이 현저히 떨어진 게 신약한 사주들입니다. 의심도 많고요. 어떤 일을 신속하게 결정을 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많고요. 그만큼 기회 포착 능력이 떨어집니다. 추진력도 약하고요. 소심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부족하죠. 남을 많이 의식하고요. 강자에게는 대단히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부류들이 대체로 신약한 사주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죠. 힘들면 꽁무니를 빼버리고 또 일반적으로 신약한 사주들이 상대가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부간에도 일을 저지르 놓고 뒷수습은 상대편이 하는 사람들이 신약한 사주들이죠. 유약하고요. 소심하고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본인이 많이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요즘 다양한 사람들이 공존하면서 살아가야 이상적인 사회가 되죠. 그래서 신강한 사주가 좋다, 신약한 사주는 나쁘다,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면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행복지수도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요. 장점은 승화시키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살아가는 게 상승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